오늘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을 위한 국어 선행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 주관적인 생각을 조금 말씀드려볼까 해요. 왜냐하면 이제 학부모님들을 이제 제가 많이 오랜 세월 동안 접해보다 보니까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는 비록 결혼을 아직 안 해서 자식은 없지만 이제 어머님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어떤 고민들을 하시는지, 최소한 국어라는 과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를 제가 알고 있어서 조금 가려운 부분들을 긁는데 살짝의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머님들은 일단 영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선행에 대한 그런 큰 고민은 없으세요. 왜냐면 일단 무조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주변의 많은 정보들에 따라서 유명한 학원을 따라서 보내시고, 뭐 이번 방학 때 누구는 선행 어디까지 끝낸다더라, 그러면 우리도 거기까지 끝내고. 특히 이제 수학 같은, 영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되게 단계가 명확하잖아요. 뭐 이번 학년까지 수투까지 다 끝낸다, 뭐 이렇게 단계가 딱딱 진도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냥 고민 없이 우리 애도 이제 고등학교 보내기 전에 뭐 수원까지 끝낸다 혹은 수투까지 끝낸다, 뭐 이렇게 다 이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아이 능력이 안 돼서 뭐 남들만큼의 선행을 못하는 고민은 있으실 수 있지만 선행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고민은 없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국어라는 과목은 조금 이제 궤를 달리하는데, 왜냐면 영어 수학만큼의 이제 어떻게 선행을 어디까지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조금 애매한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영어 수학 위주고 이제 국어는 크게 선행 필요 없이 책 읽기나 글쓰기 위주로 이제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졌을 수 있는데, 수능이 이제 국어가 어려워진 지가 이제 꽤 오래됐잖아요. 거의 10년 좀 되지 않았나요? 수능 국어가 이렇게 어려워지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국어도 선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퍼지게 되면서 이제 좀 갈팡질팡하게 되는 거죠. 이제 대부분 이제 제가 본 어머니들은 이제 보통 어떻게 이제 국어 사교육을 시키시냐면은, 초등학교 때는 이제 보통 독서 논술을 위주로 많이 시키세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선행 과외도 이제 따로 들어와가지고, 제가 보통은 이제 고등학교 위주로 가르치는데 과외가 또 가끔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르친 적이 있긴 있는데, 그때 보면은 한우리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머님들이. 예, 저는 한우리 독서 논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뭐 그 업체가 좀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초등학교 때 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국에 지점을 둔 학원 중에 제가 이름은 지금 말 안 할게요. 어떤 독서 논술로 되게 유명한 학원이 있어서 거기는 또 레벨이 나눠져 있고 그래가지고 레벨을 올라가는 그런 또 재미가 있는 그런 경쟁이 있는 또 학원이 있어요. 서울에는 일단 그 학원이 굉장히 많고요. 거기 또 전용 교재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6학년 과외가 들어왔는데, 그 친구는 과외가 어떤 과외였냐면 그 학원에서 레벨업을 하기 위한 과외를, 레벨업을 떨어진 거예요. 시험인지 뭔지를 떨어져가지고 그거를 위한 과외를 한 적도 있어요, 심지어. 대치동에는 그런 과외도 들어온답니다. 어쨌든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이제 보통 어머님들이 이제 독서 논술을 이제 뭐 방금 말씀드린 뭐 한우리 논술이라든지 아니면 그 유명한 지점이 있는 그런 학원을 보내신다든지 아니면 그냥 뭐 개인 과외로 돌리신다든지 해서 이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첨삭을 받고 하는 위주로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그때부터 조금 고민이 많아지세요. 독서 논술을 이제 계속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은 드시는 거죠. 느낌은 드시고, 또 요즘 중학교 1학년은 한 학기 동안 또 그 자유학기제인가? 제가 또 이름을 많이 까먹었는데 지금 일을 쉬고 있어서, 원래 1년이었는데 한 학기로 줄어들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한 학기 동안은 또 학교 시험이 없어요. 근데 또 예전에 또 제가 가르쳤던 조금 명문 중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는 또 어떤 식이었냐면, 그 시험은 없잖아요, 자유학기제 동안. 근데 수행평가를 시험처럼 보는 거예요. 예, 참 특이하더라고요. 결국 사실은 시험이 있는 뭐
그런 학교도 제가 봤고요. 제가 어느 학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조금 강남에 있는 좀 유명한 학교였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중학교는 독서 논술을 계속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것만으로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을 이제 어머님들이 받으시죠. 학교에서 시험이 없는 학기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보통 나머지 중3까지는 다 시험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학교 시험은 또 이제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또 잠깐 학교 시험 전에 내신학원을 또 잠깐 보내봐요. 그 내신 끝나고 나면은 또 보통 그만두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시험을 잘 봤든 잘 보지 않았든 조금 다니다 몇 달 다니다가 그냥 그만두거나 아니면 내신 대비만 하고 그만두거나 이러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수 스케줄이 빡빡하시다 보니까 아직 중학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이거 그만두시고 이제 다시 이것만 한다든지 이러다가 이제 중1, 중2를 이제 다 보내십니다. 그 중3쯤 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약간 선행? 머릿속에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죠. 언제부터? 이게 조금 이제 잘 모르겠는 거죠. 언제부터? 애매하다 이거죠. 애매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영수가 급하거든요, 지금. 왜냐면 이제 영수는 학원을 주 1회 가는 게 아니고 뭐 2, 3회씩 가잖아요. 보통 2회 가는 게 정석인데 이제 수학이 우리 애는 부족하다 이제 이러면은 뭐 3회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뭐 이것만 해도 벌써 4, 5회전 일주일에 중학생이잖아요. 아직 고등학생이 아니고. 그럼 너무 지나치게는 또 안 하시거든요. 뭐 주말에는 과학이나 독서, 논술, 과외 뭐 이런 것도 하시고 하다 보면 바빠요, 나름. 그러다 보면 이제 아직도 독서, 논술만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중3 올라가서는 그냥 아예 영수에 몰빵을 하고 계시거나 학교 내신 때만 이제 국어를 다니시거나 요러시는 과정에서 이제 머릿속에는 선행을 언제부터 해야 되지? 고등 선행은 언제부터 해야 되지? 라는 이제 퀘스천 마크는 갖고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생각만 하고 이제 지나가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겨울방학이 되면은 이제 큰일 난 거죠. 큰일 났다. 영수는 근데 늘 해왔기 때문에 큰일 난 느낌이 없지만 국어는 이제 엄마들 이제 정보를 듣게 돼요. 이때 갑자기 우리 애가 이제 어느 학교를 가는지가 이제 정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학교가 뭐 수학이 어렵다더라, 국어도 어렵다더라, 고등학교 국어는 어렵다더라, 선행을 해야 한다더라. 이제 이런 정보가 갑자기 이제 주변에서 이전에도 이미 살짝은 들어왔지만 남의 일이었다면 이제 이때부터는 살짝 내 일이 되면서 마음에 이제 불안함이 생기시는 거죠. 그러면 주변에 이제 학원을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시는데 보통 대형 학원들에서 국어 특강이 열려요. 고등학교 이제 선행 특강. 그럼 이제 그거 이제 등록을 해서 다니시는 거죠. 웬만한 국어 학원은 보통 다 특강이 열리는 것 같아요. 거기 다니면은 그 맛보기로 이제 고등국어를 이제 맛보기로 한 바퀴 돌릴 수 있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일단 고등학교 1학년 그 모의고사 기출이잖아요. 모의고사 기출을 한번 시간 주고 풀려봐서 이제 애 등급이 나오면은 그걸 이제 학부모님들께 이제 다 이제 문자나 이런 걸로 다 이제 전송을 드리고 이제 뭐 상담을 진행하고 하면서 이제 아이의 현재 상태를 일단 체크를 해요. 체크를 하고 뭐 학원을 다녀야 되는 뭐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홍보를 하시겠죠. 이거는 이제 특강이 열리기 보통 전에 진행하는 경우도 많겠죠. 그래서 특강에 대한 커리큘럼이 이제 쭉 그런 커리큘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겨울 방학이면은 12월은 보통 애매하고 1, 2월 특강이거든요, 보통. 그러면은 1, 2월 특강에 대한 2달에 대한 커리큘럼을 이제 어머님들께 보내드려서 등록을 하게끔 이제 유도를 하고 이제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1, 2월 동안 쭉 이제 문법이며 이제 비문학이며 문학을 쭉 이제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강의를 들어가고요. 들어가고 주 1회 정도 이제 모의고사를 계속 치게 해서 고등학교 모의고사에 대한 어떤 감을 잡고 자기 실력을 이제 직시하고 수업을 열심히 듣도록 해서 유도하는 방식이죠.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요. 근데 이제 2달 선행 정도로만 해가지고는 뭐랄까 고등학교 내신이나 이런 거를 대비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이죠. 저는 지금부터 이제 내신 국어를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대비할 수 있는가를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수능 대비
보다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보게 되잖아요. 여기 등급이나 이제 점수에 충격을 받으시고 보통 이제 학원이나 과외를 문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점점 내신과 수능이 별개가 아닌 그런 시험이 펼쳐지다 보니까 조금 내신 국어며 수능이며 어떻게 다 동시에 대비를 할 수 있는가, 선행을 할 수 있는가를 물론 얘기하겠지만 당장 급한 내신은 어떻게 우리가 잘 볼 수 있는가, 대비할 수 있는가, 이제 그걸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방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이제 보통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거치시는 루트가 되시고요. 예. 아마 듣고 계신 분들 되게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보통 이런 루트를 거쳐서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제 내용들은 조금 강남 8학군이라든지, 아니면 자녀가 이제 입학하게 될 학교가 자사고를 목표로 하고 있는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다라든지, 아니면은 자사고나 뭐 8학군까지는 아니지만 꽤 학군이 좋은 동네의 일반고에 진학할 예정이다. 조금 학교 시험이 조금 어려운, 그리고 이제 대학 입시 결과도 조금 좋은 이제 그런 학교를 목표로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들으면 좋은 영상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조금 학교가 시험이 쉽고 이러면은 뭐 어떻게 해도 내신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별로 와닿지 않으실 거거든요. 어쨌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루트를 거쳐가지고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학생이 이제 어떤 일을 맞닥뜨리게 되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이제 중간고사를 이제 바로 치게 되잖아요. 4월 중하순이죠. 중하순인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자녀들이 상당히 바쁩니다. 새로운 친구들, 뭐 새로운 이제 완전히 고등학교라는 새로운 환경,